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의 인성 논란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을 하고 산다. 필자인 본인도 욕을 많이 하는 편이다. 게다가 나는 감정까지 담아서 욕을 아주 찰지게 잘한다. 과거에는 욕 철학자 황봉할 선생이 우상이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차에 있을 때, 운전할 때, 이럴 때나 잠깐 하는 거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막 욕을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성인이요, 문화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신의 손 윗사람인 형과 형수, 그리고 그 부모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었다.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여러 가지 욕설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과거 당대표였던 이준석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바이든 민주당 날리면 등의 일들이다. 물론 이것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외교적 결례가 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욕설의 그 정도가 다르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치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데다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개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실수나 해프닝 정도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물론 자신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남을 대하는지, 상대는 어떤 취급을 받는 중이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원도 잃고 그만큼 힘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이건 전부 본인의 업보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정도의 가장 약하고 기초적인 욕설도 공적인 사회에서는 파장이 이렇게 큰데, 도를 한참 넘은 저 이재명의 욕설과 막말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겠는가. 이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평소에 주변인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사람 중한 것을 모르고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되게 저러하다. 타인을 다른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 도구 정도로만 보는 것.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속이고 이용해 먹어도 아무런 감정도 죄책감도 없는 것. 바로 사이코패스 성향이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가 정도를 벗어나 고삐 풀린 경주마처럼 폭주하는 것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명이라 할지라도 대의를 위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특성은 그의 사이코패스 성향과 아주 찰떡같이 잘 어우러진다. 어쩌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이코패스들이 모여서 공산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민주당도 정치 공작을 많이 했다. 그런데 최소한 국민들의 눈치는 봐가면서 했었다. 반면 지금의 민주당은 협잡이 아닌 것이 없다. 아무런 눈치도 거리낌도 없는 듯하다. 수십 건에 달하는 탄핵 세례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정치 행태가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하기 위해 주변인들 탄핵을 하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이제는 그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해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거지로라도 끝장내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재명은 지금도 여러 가지 재판이 걸려있고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빨리 성공시켜서 어떻게든 본인의 재판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지나치게 억지를 부리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어 지지율은 역전되고 본인들이 내란 혐의를 뒤집어쓰게 생겼으니 이 역시 자업자득이다. 최근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우파 세력의 편인 것처럼 가장해서 백골단을 조직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백골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골단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 등을 이용해서 우파 단체에게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였다. 다행히도 초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민주당이 벌이는 모략질이 저토록 좀스러운 단계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또 탄핵 반대를 주장하거나 집회 참여를 독려한 일부 유튜버들이나 매체들에 대해서 내란 동조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란에 대해 부화 수행하지도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은 사람들을 내란 동조죄로 고발해봤자 송치조차 되지 않을 것이고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진행한 걸까? 바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겁주고 입막기 위해서이다. 아닌 걸 알고 안 될 걸 알면서도 부가적인 다른 효과를 노리고 하는 모략적인 행동, 이런 게 바로 협잡이다. 그리고 이제는 카톡까지도 검열을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당이 이런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아주 당당하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자신의 능력 밖인데 어부지리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필시 분수를 모르고 나대게 된다. 마치 졸부가 돈 쓰는 법을 잘 모르고 호구되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이 그릇이 작고 됨됨이가 부족할수록 쥐꼬리만한 권력에도 우쭐하게 된다. 이재명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저런 협잡들로 지금의 위치가 된 사람이다. 그러던 중 윤석열과 한동훈의 삽질로 거대 야당의 지위까지 얻게 되자 드디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지고 안하무인이 된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막 나가는 행태를 보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은 오만이다. 겸손이라도 했으면 지금처럼 반발심이 크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과 똑같이 살아왔을 그의 천성을 이제 와서 감출 수도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당선이 될 수가 없는 좌파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때는 늘 뭔가 큰 사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간신히 당선이 됐다. 김대중의 당선은 이인재의 결정적인 갈라치기가 있었고, 노무현의 당선은 김대엽 사건이라는 희대의 정치 공작이 있었고, 문재인의 당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전부 저런 사건들을 등에 업고도 간발의 차로 간신히 당선이 되었다. 이번에도 양상은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 탄핵을 피할 수 있다면 이재명은 다음 대선까지 가기도 전에 먼저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저 때와 비교해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만큼 사회 작용화도 많이 진행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만큼 이재명은 형편없다. 지금까지 대체 왜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논란이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정치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그 기준에 집어넣어서 비유해 본다면
차악도 아닌 최악에 해당될 것이다.